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 하루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3주째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까지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도 1,219명으로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 역시 1,3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비수도권 감염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것도 걱정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식당과 카페, 노래방 등의 영업이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됩니다. 네, 연일 4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언제쯤 좀 확진자가 줄게 될지 지금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정부 측 보고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쯤에는 코로나 확산세가 정점을 찍고 조금씩 안정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줄기 시작한 상황에서 커지고 있는 이 비수도권의 확산세도 잡힐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승훈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이달 1일부터 거리두기를 포함해 방역 수칙을 조금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는 예정대로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며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환자 수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개편 하루 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결국 거리두기 개편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확산세는 더 커졌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대하여 7월 12일 월요일부터 2주간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종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매일 1,000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확산세를 잡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의 이동량을 한 20% 정도까지 줄이면 이달 말쯤을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고 1,000명대 수준에서 관리가 될 것 같다고 하고요. JTBC가 입수한 정부 측 보고서입니다. 수도권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4입니다. 확진자 1명이 1명보다 적게 감염시킨다는 겁니다. 이 숫자가 1보다 낮으면 확산세는 줄어듭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는 엿새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국 감염 재생산 지수도 계속 줄고 있습니다. 최근에 1.02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달 1일에는 정점을 찍고 이후에 조금씩 안정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측했습니다. 4단계 효과 때문에 이미 수도권의 어떤 유효 감염 재생산 지수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국적으로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이 관건입니다. 특히 경남, 경북과 충청, 제주의 확산세가 큽니다. 수도권의 급증세는 정체된 모양새이나 풍선 효과, 또 휴가철의 이동량 증가로 비수도권의 대도시 및 여행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오늘부터 2주간 시행되는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가 유행 차단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지켜서 4차 대유행을 하루라도 빨리 진정시키는 것과 동시에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부터 시작된 50대 접종에 주로 쓰일 예정이던 모더나 백신 생산과 수급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일단 급한 대로 화이자 백신으로 바꿔서 접종하고 있는데 백신 총량이 모자라서 일정이 줄줄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50대 접종 대상자들이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 병원에서만 하루에 150명을 접종했습니다. 맞아야지 더 빨리 종식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결정하고 왔습니다. 예약은 모더나 백신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화이자 백신을 맞았습니다. 모더나 물량이 부족해서 수도권은 모두 화이자 백신을 쓰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중구난방입니다. 이 의료기관은 서울에 있지만 50대에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습니다. 이 의료기관처럼 수도권의 250곳은 모더나 백신만 공급받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수급이 좀 안 되냐, 왜 이렇게 그 매스컴에서 나왔던 거하고 그 정보 내용하고 다르냐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다행히 맞는 게 정말 감사해요. 정부는 7월 말인 이번 주부터 대규모의 백신 물량이 들어온다고 장담했습니다. 정작 마지막 주가 됐지만 모더나 백신 생산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직 현황 파악도 안 됐습니다. 저희는 사실관계 파악과 대책 마련을 위해서 수시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행정적,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8월 말까지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모두 합쳐
3천만 회분을 들여올 계획이었습니다. 모더나 백신의 물량은 50대 연령층이 1차, 2차 접종을 모두 받으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규모로 50대 접종 대상이 모두 730만 명입니다. 두 번을 모두 맞으려면 적어도 1,500만 회분은 모더나 백신으로 들여와야 하는 겁니다. 이제 모자란 건 화이자 백신으로 막아야 합니다. 남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00만 명분 뿐입니다. 이대로라면 40대 이하 접종, 기약 없이 밀릴 수도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 남측에 있는 기억 공간을 자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 서울시 의회가 내주기로 한 곳에 새로운 기억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유가족들의 갈등은 일단 봉합될 것으로 보이지만 광장 공사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화문 광장의 세월호 추모 공간인 기억 공간이 서울시 의회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와 철거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유가족들이 어제 저녁 8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회의를 거친 끝에 자진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광화문 광장 공사를 위해 철거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지난 23일부터 나흘 동안 대치한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기억 공간은 광화문 광장에서 800m 정도 떨어진 서울시 의회로 옮겨집니다. 광장 공사가 끝날 때까지 임시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유족들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로비와 담벼락 등 공간을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이곳으로 기억 공간의 물건들을 직접 옮길 예정입니다. 광화문 광장 공사가 끝난 이후 기억 공간이 다시 광장에 마련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서울시는 새 광장의 시설물 추가 설치는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족 협의회는 오늘 오전 10시 기억 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실종된 히말라야 브로드피크에서 22년 전에 실종된 연세산악회 소속 고 허승관 씨의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잠깐 눈이 녹은 사이에 외국인 등반대가 찾았습니다. 김홍빈 대장에 대한 수색 작업은 2차 사고를 우려하는 가족의 요청으로 중단됐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이달 초 한 외국인 등반대가 22년 전에 실종된 산악인 고 허승관 씨의 시신을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베이스 캠프 근처에서 찾았습니다. 눈이 잠깐 녹은 사이 풍화된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고인의 신원은 함께 발견된 연세산악회 재킷과 깃발 등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허 씨는 27살이던 1999년 7월 29일 연세산악회 소속으로 고 박영석 대장 등반대와 함께 8,047m 브로드피크 등정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해발 7,300m 지점에서 허 씨는 등반을 포기했고 하산하던 도중에 실종됐습니다. 연세산악회 측은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 회원 한 명을 어제 파키스탄으로 보냈습니다. 한편 지난 19일 실종된 김홍빈 대장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군은 히말라야 K2 남동쪽 9km 지점에서 김 대장의 위성전화 신호를 확인해 수색은 한때 활기를 띠었습니다. 파키스탄과 중국이 구조대원을 사고 발생지 인근에 투입했지만 김 대장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가족의 요청으로 수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김 대장이 브로드피크 등정에 앞서 내가 사고가 나면 수색 활동에 따른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는 뜻을 밝혔다고 가족 측은 전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에 맞춰 기념 포고문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희생의 역사를 함께한 동맹이라며 역사적 우정과 신뢰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한미 양국이 희생의 역사를 오래 함께한 동맹이라며 특별한 인연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반도는 아직 분단돼 있지만 한국은 활기차고 잘 사는 나라로 성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속해왔고 그 속에서 양국 관계 또한 번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함께한 역사적 우정과 신뢰가 매우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때 한국 전 영웅 랠프 퍼켓 예비역 대령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한 것이 대단한 특권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The strength of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born out of the courage, determination, sacrifice, and of the Korean troops fighting shoulder to shoulder with American troops. 바이든 대통령은 두 나라 관계는 전 세계 주요 지역의 평화와 안정, 경제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한미 동맹의 미래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번 포고문에서 북한이나 중국을 향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에선 지난해를 제외하고 2018년과 19년 두 차례 북미 관계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 포고문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